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측만증 때문에 어떤 게 제일 불편하세요? 일단 허리가 너무 네. 아파가지고 네. 눕기만 이제 눕고 싶고 계속 그래요.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자꾸 눕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은 측만증이 없어도 허리는 아플 수 있어요. 네, 인정하세요? 네, 네, 맞아요. 사실은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 뭐 어깨 높이가 다르다든지 머리가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네, 엎드릴 때 등이 한쪽이 더 솟아오른다든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측만증이라고 하진 않아요. 네, 네, 우리가 볼 때 등뼈가 좀 휘었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병으로 삼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병으로 삼는 건 어떤 경우냐면 특정한 형태의 이제 각도를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각도가 네, 몇 도 이상을 넘었을 때 보통 15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랬을 때는 어떤 보조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쉽지 않아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운동을 계속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할 건데 사실은 네. 그 2년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그런 치료도 받아보셨던 건가요? 네, 도수 치료를 한번 음. 받았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은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통증 때문에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통증만 없으면 허리만 안 아프면 굳이 그걸 계속 받으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네. 그게 너무 통증이 한번 심해서 진통제를 한번 먹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권유를 하셔서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병원을 다니기 힘들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익한 방법은요. 네, 알려주면 하실 거죠? 네, 네, 수영하세요, 수영. 왜냐면 지금 이제 측만증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사실은 그 본인이 자세가 꼭 틀렸다 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에서 네. 어쩌면 적응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 대표적으로 네, 뭐 다리 길이나 또는 골반이나 턱의 문제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교정을 하는 과정 중에 측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 자체도 몸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좌우의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쪽을 똑같은 보폭이나 똑같은 이렇게 팔에 이렇게 흔들리는 폭으로 해서 걷기를 한다든지 그럴 시간이 안 되시면 병원을 다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다니는 게 제일 좋고요. 수영장에서도 이왕이면 배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양쪽을 똑같이 사용을 하는. 네, 네.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나 수영장도 가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양쪽을 똑같이 쓰는 다른 운동 없나요? 매달리기 하세요. 직장이나 집에 저기 문턱에다가 철봉 매달아 놓고요. 거기 매달리기를 일정 시간이라도 하시면요. 양쪽 근육을 골고루 대칭으로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한데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턱에. 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몸에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측만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측만증이 성장기나 사춘기 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분처럼 2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네. 혹시 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쪽 턱으로 많이 씹지는 않는지 뭐 부정교합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